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44회차 초안 픽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주말에 있었던 승무패 43회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우선 K리그에서 초반에는 이변 경기가 많이 없었는데 막판에 대구가 포항을 잡았죠. 대구가 포항을 잡았고 어, 그러면서 2월이 안 될 것 같다가도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들어오면서 막판에 이변이 속출하면서 7억 5천만 원의 상금이 44회차로 2월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44회차 역시 지난주 42회차와 마찬가지로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분석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제가 급하게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우선 화요일 내일 저녁 9시 50분까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구매 시간 전까지 최종 픽을 한 번 더 올려드릴 거고 우선은 초안 픽을 완성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 나름대로 초안 픽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명심하실 것이 풋볼 살롱이 제시하는 자료와 분석 그리고 여러 인사이트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구성하신 픽에다가 풋볼 살롱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나만의 픽을 완성하시는데 활용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르게 챔피언스 리그 14경기 초안 픽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인터밀란의 경기인데요. 샤흐타르의 경우에는 지난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었죠.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원정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3대2로 잡아내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샤흐타르 팀은 우크라이나 자국 리그에서 3승 4무로 3위를 달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리그 선두는 현재 디나모 키예프죠.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유벤투스와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어쨌든 샤흐타르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한 조직력과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수비수라고 할 수 있죠. 수비뿐만 아니라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가 결장해서 3대2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샤흐타르의 경우에는 올 시즌 자국 리그에서 홈 경기 4승 1무 11골 3실점으로 홈에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3연속 무승부를 거둬서 확실히 원정보다는 홈에서 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샤흐타르의 상대 인터밀란은 지난 메넨글라드바흐와의 홈 경기였죠.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변 픽으로 메넨글라드바흐와 인터밀란 경기를 무승부를 꼽은 적이 있었는데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픽에서 이 인터밀란과 메넨글라드바흐 무승부가 조합이 안 돼서 등수에는 들지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인터밀란의 경우에는 메넨글라드바흐전 무승부를 거뒀지만 세리아 A 경기에서 제노아를 2대 0으로 꺾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노아전에서 루카쿠 선수가 골맛을 봤죠. 메넨글라드바흐전에서도 루카쿠 선수가 두 골이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카쿠 선수 폼이 굉장히 좋은데요. A매치 기간까지 포함하면 5경기 연속골에다가 총 7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인터밀란의 경우에는 올 시즌 세리에 A 원정 경기에서 2승 1무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골 3실점을 했고요. 홈보다는 원정에서 강한 모습이네요. 주목할 점이 뭐냐면 지난 시즌 인터밀란이 유로파 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세비야에 패했죠. 그 결승전에 올라가기 전에 4강전 상대가 다름 아닌 샤흐타르였습니다. 당시 샤흐타르와의 유로파 리그 4강전에서 인터밀란이 무려 5대 0으로 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당시에 인터밀란의 루카쿠 선수가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고 라우타로
라우타우로 마르티네스 선수죠. 라우타로 선수도 이 골 1도움으로 맹활약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밀란의 이슈로는 지난 메넨글라드바흐전에서 하키미 선수 오른쪽 측면 자원이고 뭐 오른쪽 풀백까지도 유사시 볼 수 있는 오른쪽 측면 자원인데 이 선수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1골 2도움으로 활약이 준수한 편인데 이 하키미 선수가 메넨글라드바흐전을 앞두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웨파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막판에 양성이 뜨면서 메넨글라드바흐전 출전이 불발이 됐는데 구단에 돌아가서 재검사를 해 보니까 코로나19 음성이 떠서 웨파 측에 지금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뭐 심할 경우에는 추후에는 뭐 법적 조치까지 강구한다고 하니까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메넨글라드바흐전에 만약에 하키미 선수가 백업이든 주전으로든 전력의 보탬이 되었다면 2대2로 무승부를 거둘 경기를 뭐 3대2로 뭐 역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키미 선수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스쿼드 전력에 합류한 상황이라 전력 누수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지난 제노아 경기에서도 하키미 선수가 교체로 출전했기 때문에 이번 샤흐타르전에도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샤흐타르와 인터밀란의 경기는 인터밀란의 단통 승리로 일단 초안픽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짤츠부르크의 경기입니다. 우선 AT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는 지난 챔피언스 리그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했습니다. 열세를 예상한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까지 4골이나 실점하고 대패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뮌헨의 화력이 여전히 강력한 모습이었죠. 아틀레티코는 뮌헨전 대패 후에서 홈에서 펼쳐진 라리가 레알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AT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홈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홈에서는 웬만한 강팀들이 와도 질 경기도 비기고 비길 경기도 이기는 어쨌든 관중이 없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에서도 2승 1무 8골을 넣었는데 실점은 단 한 골밖에 없는 아주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아레즈 선수죠. 바르셀로나에서 이번 이적 시작을 통해 이적한 수아레즈 선수가 꾸준하게 득점을 올리고 있는 것도 AT 마드리드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아레즈 선수가 바르셀로나 시절 막바지부터 챔피언스 리그 무대로만 가면 귀신같이 득점포 가동을 멈춘다는 것, 그것이 조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고전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미넨전에서도 수아레즈 선수가 A매치를 뛰고 왔음에도 대부분의 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득점포 가동에 실패를 했죠.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을 포함해서 라리가 21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가면서 12승 9무 라리가 지금 이게 최다 무패 기록이라고 해요.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홈에서는 특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리그 절대 1강이죠. 지난 로코모티브와의 챔스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가 상당히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았었죠. 대부분 구매자들이 짤츠부르크의 승리를 예측을 했었지만 로코모티브가 2대2로 비기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부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짤츠부르크가 15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짤츠부르크의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에서 5연승을 거뒀는데 19골에 4실점으로 아주 강력한 화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8골 2실점밖에 하지 않아서 홈이나 원정이나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를 초안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워낙에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극강이고, 짤츠부르크가 제 아무리 오스트리아에서 절대 1강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라리가와의 어떤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라리가에서도 상위권을 달리는 아틀레티코를 꺾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3번 경기 메넨글라드바흐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우선은 메넨글라드바흐부터 살펴보면 인터밀란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죠. 그리고 돌아와서 분데스리가 마인츠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컵대회까지 포함을 해서 6경기 3승 3무 무패로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데 홈에서는 아직 분데스리가 승리가 없습니다. 2무고 2골을 넣었고 2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이 메넨글라드바흐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겁니다. 공격은 그렇다 치고 수비 면에서 조금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샤흐타르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르기오 라모스 캡틴이자 중앙 수비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라모스 선수가 결장을 했기 때문에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주말에 있었던 바르셀로나와의 엘 클라시코 더비죠. 엘 클라시코에서 레알이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라모스 선수가 굉장히 공수에서 맹활약하면서 승리를 이끌었죠. 따라서 이번에는 어, 라모스 선수가 복귀한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가 지금 불안한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를 빠르게 예측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경기 포르투와 올림피아코스. 포르투는 포르투갈,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죠. 지난 42회차 승무패 챔피언스리그 경기들 그 42회차 경기를 들여다보면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유럽 5대 리그라고 하죠. 우리가 손에 5대 리그로 꼽는 그 리그들 간의 대결이 아니고 5대 리그 밖의 다른 리그들 간의 경기에서는 상당히 고만고만한 경기력과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액면가로 보면 포르투가 조금 더 그래도 그리스 리그의 올림피아코스보다는 가능성이 높지만, 올림피아코스 역시 지금 굉장히 베스트 라인업 선수들이 노련미가 넘치는 노장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포르투갈 원정을 떠나는 게 노장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될 수도 있다 해서 포르투의 무난한 승리가 예측이 되지만, 올림피아코스가 주말에 리그 일정이 취소가 돼서 포르투보다는 3일간 더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르투갈 원정길에 나섬에 있어서 조금은 노장 선수들이 체력을 세이브할 요소는 있다. 이 점이 그래도 올림피아코스 쪽에 조금 무게감을 더하는 요소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포르투가 지난 맨시티 챔스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했죠. 패배를 했지만 선제골도 넣었고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에 패배한 이후 자국 리그에서 홈 경기 1대0 승리를 거뒀고, 올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홈에서 리그 2승 1패, 그리고 원정에서 1승 1무로 원정에서 약간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 같지만 어쨌든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경우에는 홈 극강팀이죠. 올림피아코스는 마르세유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챔스에서 첫 승을 따냈습니다. 1대0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말 리그 일정 취소로 3일간 더 휴식을 취하고 포르투보다 그 원정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 올림피아 코스가, 그래도 올림피아 코스는 유럽 대항전 무대 경험이 상당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포르투가 그래도 전력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조금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몇몇 보냈고,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최대 무승부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초안픽으로는 FC 포르투의 승무 투픽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속도를 내서 다섯 번째 경기 마르세유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하고 리그앙에서 로리앙 원정을 떠나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마르세유의 경기를 보면 약간 무승부가 많습니다. 홈에서 1승 2무 1패 5골 5실점으로 실점도 조금 비교적 많은 편이고 오히려 원정에서 3승 1무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와의 챔스 홈 경기에서 3대1 역전승을 거뒀지만 주중에 주말에 있었던 웨스트햄 원정이었죠. 이게 43회 차에서 최대 이변 중 하나였는데 웨스트햄의 1대1로 발목을 잡히면서 좀 주춤하는 모양새죠. 이게 웨스트햄이 5백을 기반으로 한 역습 축구로 상당히 지금 요즘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맨시티까지 덜미를 잡으면서 제대로 상승세를 탄 모양입니다. 추후에 웨스트햄은 승무패에 들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1대1 무승부 결과도 결과였지만 아, 상당히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면 아구에로 선수가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돼서 최전방 공격의 전력 누수가 또 불가피해졌습니다. 아구에로 선수가 지난 아스날전에 복귀를 했는데 당시에는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역시 아구에로는 아구에로다. 최전방에서 공 받아주고 다시 연계해주고 들어가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나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꾸준히 출전 기회를 늘려가면서 확실히 스털링 선수나 마레즈 선수를 펄스 나인 제로톱으로 쓸 때보다 확실히 전형적인 원톱인 아구에로 선수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맨시티의 공격이 어느 정도 틀을 잡은 모양새였는데 이 아구에로 선수가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해진 맨시티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데브라이너 선수가 웨스트햄전에 교체 출전을 해서 복귀를 했다는 점은 그래도 공격 면에서 전력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승 2무 1패로 상당히 저조한 성적입니다. 몇 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이라고 하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그래도 패배는 없고 1승 2무를 거뒀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맨시티가 그만큼 수비가 불안하다는 점인데 주목할 점은 이 클린시트 경기가 지난 아스날전 1대0 승리였는데 당시에는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없어서 아스날의 우세를 점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맨시티 대 아스날 경기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이 한 골밖에 안 나왔지만 맨시티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압도를 한 경기입니다. 여기서 눈에 띈 선수는 누구였냐면 바로 디아스 선수와 센터백 조합을 맞췄던 나단 아케 선수입니다. 본머스 강등된 본머스에서 그래도 비싼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이 중앙 수비수 아케 선수가 디아스 선수와 센터백 조합을 이루면서 클린시트 올 시즌 리그 첫 클린시트를 이끌었는데 상당히 수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비도 안정적이었고 원래 과르디올라 감독이 라포르테, 디아스 이렇게 발밑이 좋은 후방 빌드업이 좋은 중앙 수비수들을 선호하는데 아케의 경우에는 뭐 빌드업도 준수한 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력도 좋고 제공권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아케 선수가 지난 웨스트햄전에서도 나오지 못했고 두 경기 정도 결장을 했는데 이 아케 선수가 확실히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마르세유전 승패의 어떤 그 명암이 갈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력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분위기 자체도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케 선수나 라포르테 선수는 지금 진작에 훈련에 복귀해서 출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원정 챔피언스리그 원정길인 만큼 수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아케 선수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면 아케 선수가 투입이 되면 확실히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맨시티가 그래도 최근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맨시티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해서 초안픽으로 맨시티의 단통승을 예측을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아탈란타 대 아약스 이 경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딱 보면 둘 다 닭공 대 닭공 느낌이죠. 아탈란타가 좀 더 닭공 느낌이 강한데 아탈란타가 뭐 지난 시즌만큼의
어떤 화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비가 불안하다는 점인데요. 일단은 미트윌란 덴마크 팀이었죠. 챔스 원정에서 4대0 완승을 거뒀는데 리그로 돌아와서 세리 A의 리그로 돌아와서 삼프도리아한테 1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올 시즌 세리 A 초반에 3연승을 거뒀는데 내리 2연패를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한풀 꺾였는데 홈에서 1승 1패 무려 6골을 넣고 실점도 5골이나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올 시즌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는 한 번도 못했고 득점이 15골로 많지만 실점도 12골로 많다. 상당히 지금 뭐 아니면 도가 아닌 뭐 아니면 도 공격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아약스라는 어떤 네덜란드의 강팀이죠. 아약스라는 이런 조직력이 다져진 팀을 상대로도 이게 과연 먹힐 것인가 하는 의문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0대1로 석패를 했습니다. 자책골로 석패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자국 리그 LADBG의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1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리그의 그 최다 득점 승리라고 해요. 해서 보면은 홈에서 올 시즌 홈에서 10골 2실점으로 3승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도 2승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고 14골 1실점이라는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아탈란타의 성향상 지금 세리에 A에서도 올 시즌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창과 창의 맞대결이다 해서 초안픽으로는 어, 아탈란타의 승패 이 투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크라스노다르 대 첼시. 크라스노다르는 지난 챔피언스 리그 스타드 렌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죠. 이 경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렌 쪽으로 몰렸었는데 크라스노다르라는 팀이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뭐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러시아의 강호로서 유럽 대항전에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정보가 비교적 많았는데 이 크라스노다르라는 팀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도 리그왕에 속해 있는 스타드 렌이 압도적인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대1로 비겼었죠. 당시에 렌이 그래도 좀 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우위를 보였는데 그 크라스노다르의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6개나 하면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크라스노다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리그에서 지금 3승 2무 1패 홈에서죠. 홈에서 3승 2무 1패에 15골을 넣었고 원정에서는 7골을 넣었습니다. 보면은 원정과 홈에서 2배 이상의 지금 화력 차이가 나고 있고 홈에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크라스노다르입니다. 올 시즌 보면 리그 12경기 중에서 클린시트 단 2번밖에 없습니다. 무실점 경기가 단 2번이고 수비보다는 공격적에 치중하는 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크라스노다르라는 팀이 지금 러시아 리그에서 평균 슈팅이 경기당 평균 슈팅이 18.7회로 1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고 점유율 역시 59.1%로 1위, 제공권 4위, 패스 정확도 2위입니다. 그리고 리그 최다 득점 순위는 공동 2위네요. 22골이나 넣고 1위가 제니트로 25골,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와 22골로 최다 득점 2위 팀입니다. 따라서 요약을 해보면 크라스노다르가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러시아의 어떤 팀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첼시는 지난 세비야와의 챔스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 이후에 리그에서 맨유 원정을 떠났죠. 맨유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모양새이고 모든 대회 3승 5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1승 1무 1패, 원정에서는 1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래도 고무적인 점은 뭐냐면 그 렌에서 영입한 그
골키퍼 맨디 선수가 들어오면서 케파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을 때보다는 상당히 안정감이 더해졌다. 올 시즌 총 3번의 클린시트가 모두 맨디 골키퍼가 선발일 때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지난 맨유전에서도 상당한 선방을 기록을 하면서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또 맨디와 더불어서 센터백의 주마와 베테랑 수비수 티아고 실바 이 조합이 세 경기 모두 클린시트를 이끌면서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플랜 A가 완성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지금 첼시가 문제인 것은 이적 시장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주고 영입한 베르너 선수 그리고 하베르트 선수 그리고 하킴 지에흐 선수 이런 선수들의 어떤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지 못해서 이게 지금 공격적으로 톱니바퀴가 지금 맞물리는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선수들 자체는 좋지만 램파드 감독의 전술과 어떤 융화가 잘 되지 않아서 공격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크라스 노다르가 러시아 지금 유관중이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원정이 상당히 힘든 점이 있고 유관중 경기 그리고 러시아 홈 경기 2점 그리고 자국 리그에서 홈 경기에서 특히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는 크라스 노다르가 쉽게 패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첼시가 맨디 골키퍼의 어떤 부상 복귀 이후에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있고 올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크라스 노다르의 승리까지는 어렵고 많이 봤을 때 무승부 그리고 첼시가 어떤 이적생들의 어떤 포텐이 터지면서 화력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한다면 첼시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해서 저는 무와 패의 투픽을 가져가겠습니다. 8번 경기 터키팀 바샥쉐이르 그리고 PSG죠. 리강 1등 PSG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PSG의 단통 승리를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바샥쉐이르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와의 챔스 원정에서 0대2로 패했고 자국 리그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바샥쉐이르란 팀이 지난 시즌 터키 리그 우승팀인데 지금 초반에 상당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3경기에서 3연패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PSG 같은 경우에는 맨유와의 챔스 경기에서 약간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죠. 이 경기도 이변으로 많은 분들이 42회차에서 부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맨유전 패배를 디종과의 홈 경기에서 4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극복을 했고 디종과의 경기에서 네이마르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와 2개의 골대 골포스트를 맞췄고 은바페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는데 2골이나 넣는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에서 데려온 백업자원 모이스 킨도 2골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PSG의 공격력이 한층 더 살아난 모양새입니다. 이 경기는 무난하게 PSG의 단통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9번 경기 세비야 대 렌. 세비야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인데 올 시즌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첼시와의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특유의 조직력을 앞세워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지만 라리가 홈 경기에서 에이바르의 0대1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라리가 스탯을 살펴보면 최근 3경기 1무 2패로 하락세고 홈에서는 1승 1패, 원정에서 1승 1무 1패, 뭐 홈이나 원정에서나 고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비야가 최근 1무 2패를 당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42회차 첼시전이었죠. 이 첼시전에 그 요즘 주전 중앙 수비수로 나오고 있는 젊은 중앙 수비수 쥘 쿤데 선수가 코로나19로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비야가 1무 2패를 하는 동안 이 쥘 쿤데 선수 센터백 자원이 이탈한 그 기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쿤데 선수의 어떤 수비적인 어떤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세비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쿤데 선수가 렌전에서도 결장이 유력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렌이 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화력이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물론 클린시트가
1회밖에 없어서 렌도 수비가 불안한 면은 있지만 세비야가 어떻게 보면 화력이 그렇게 센 팀은 아닙니다. 어떤 조직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수비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한 골차 신승이나 혹은 질 경기도 지지 않고 비기는 그런 꾸준함으로 어떤 조직력으로 승부를 보는 팀인데 이 쥘쿤데라는 핵심 수비수가 빠지면서 지금 1무 2패로 휘청이고 있고 렌 같은 경우에는 크라스노다르와의 홈 경기에서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압도를 했고 앙제와의 리그왕 홈 경기에서 또 패배를 해서 분위기 자체는 세비야만큼 하락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렌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 유망주라고 불리죠. 뭐 카마빈가 선수 그리고 여러 도쿠, 테리에르, 달베르트 여러 포지션의 전력 보강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전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에 빠진 그리고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세비야를 상대로 최대 무승부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초안 픽으로 세비야의 승무 투픽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속도를 올려서 마지막 4경기 해보겠습니다. 10번 경기 클럽 브리에 대 라치오 경기. 클럽 브리에가 지난 42회차 경기였죠. 클럽 브리에가 제니트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 경기가 저는 최대 이변이라고 봤습니다. 42회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경기는 사실상 제니트 쪽으로 제니트 사이드를 보고 배제를 하고 2번 경기에 오히려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디나모 키예프와 유벤투스의 경기. 그런데 보기 좋게 클럽 브리에가 극장골이었죠, 아마. 극장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분들을 올렸는데 이 클럽 브리에가 이번엔 홈에서 라치오를 만납니다. 우선은 제니트 챔스 원정에서 승리 후에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 자국 리그에서 이때는 또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현재 벨기에 리그에서 6승 1무 3패로 3위를 달리고 있고 올 시즌 홈 경기에서 3승 2패로 무승부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노빠꾸 경기를 하고 있는데 원정에서 오히려 14골 4실점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에 3승 1무 1패 원정에서 좀 더 안정적인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브리에가 지난 제니트 경기도 원정 경기였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제가 42회차 때 이변 픽으로도 꼽기도 했었는데 우선은 라치오가 수비 쪽에 부상자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지금 조직력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제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세리아 A에서는 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볼로냐의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목할 점은 도르트 라치오의 어떤 주포죠. 에이스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가 도르트문트전 친정팀에 비수를 꽂았었죠. 도르트문트전 골에 이어서 볼로냐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지금 골 감각 지금 예열에 지금 한창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럽 브리에이가 아무리 지난 제니트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세리아와 러시아 리그 간의 체급 차이가 있고 제니트랑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벨기에 리그와 또 세리아 A의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라치오가 최근 상승세를 탔고 수비진과 어떤 수비진의 부상 복귀 그리고 임모빌레라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지금 날이 한껏 서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것은 라치오의 단통 승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제니트. 도르트문트는 라치오 챔스 원정에서 충격적인 1대3 패배를 당하고 샬케한테 분풀이를 했습니다. 홈에서 샬케를 3대0으로 완파를 했고 올 시즌 분데스리가 5경기에서 4승 1패 무승부가 없고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승을 거두는데 10골을 넣었고 실점이 단 한 골도 없네요. 그리고 골잡이죠. 홀란드 선수가 지난 라치오전에도 비록 패배는 했으나 골을 넣었고 샬케전에서도 골을 이어가면서 쾌조의 득점 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점은 지난 라치오전에서 제가 그 도르트문트에 어떻게 보면 패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던 점은 당시에 도르트문트 수비진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센터백인 아칸지 선수가 코로나19로 결장을 했었고 그 엠레찬 선수도요.
최근 센터백으로 나오고 있는 엠레찬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면서, 그리고 피스책 선수도 당시에 눈 부상이었나요? 어디 부상을 당해서 결장을 해서 도르트문트가 활약 면에서는 앞설지 몰라도 수비 면에서 전력 누수가 심해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코로나19에 걸렸던 아칸지 선수가 복귀를 해서 지난 샬케전에서는 골도 넣었습니다. 수비수가. 그래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된 만큼 제니트전에는 복귀를 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브리웨아의 챔스 홈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울었고, 그 다음에 루빈 카잔과의 홈 경기에서도 패했습니다. 원래 제니트가 올 시즌 홈에서 5승 1패 19골 6실점으로 홈에서 극강인 팀인데, 지금 챔스에서도 패배를 하고 리그에서도 패배를 해서 굉장히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원정에서는 올 시즌 2승 3무 1패로 홈에서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르트문트의 압도적인 단통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12번 경기 페렌츠바로시 대 디나모 키예프.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42회차 경기에 없었죠.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 1대5로 대패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한테 대패를 했어도 이 페렌츠바라는 팀이 헝가리 자국 리그에서는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바르셀로나 원정 대패 이후 자국 리그에서 2대0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5승 1무로 1등을 달리고 있고, 홈에서 3승을 거뒀는데 9골 1실점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선두팀이고 자국 리그에서 5승 2무, 지난 유벤투스와의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에서 0대2 패배 후에 자국 리그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2승 2무, 오히려 원정에서 3승을 거두면서 19골 1실점으로 원정에서 좀 더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디나모 키예프입니다. 제가 42회차를 다시 복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5대 리그라고 하죠. 그 유럽 5대 리그에 속하지 않은 팀들 간의 맞대결은 상당히 고만고만한 경기력과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헝가리 리그 팀과 우크라이나 리그 팀 간의 경기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디나모 키예프 쪽이 어떤 체급 면에서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5대 리그 밖에 간의 리그 간의 경기는 상당히 도찐개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홈 경기의 어떤 이점을 페렌츠바가 살린다면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초안픽을 우크라이나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13번 경기 유벤투스 대 바르셀로나. 이 경기가 상당히 재미있을 걸로 보이는데, 우선은 메호 대전은 성사가 안 되겠죠. 호날두 선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상당히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 선수가 결장을 하면서 상당히 하락세에 빠진 모양입니다. 지금 디나모 키예프 원정에서도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알바로 모라타 선수가 제 몫을 해주면서 2대0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세리아 A로 돌아와서는 또다시 베로나가 그래도 무승부 장인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조직력의 헬라스 베로나에 또다시 덜미가 잡히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요즘 올 시즌 세리에 A 스탯을 살펴보면 5경기에서 2승 3무인데, 문제는 뭐냐, 이 2승 중에서 1승만 자력 승리죠. 그러니까 삼프도리아의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는 거고, 나머지 1승은 나폴리의 어떤 경기 거부로 인한 몰수승입니다. 따라서 자력으로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지난 삼프도리아 3대0 승리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3연속 무승부의 결과를 얻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호날두 선수가 빠지면서 그 이후부터 무승부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날두 선수의 어떤 전력이 상당히 유벤투스에게는 중요하다는 점인데, 지난 22일 코로나19 검사에서도 호날두 선수가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와서 바르셀로나전에는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안이 되는 것은 알바로 모라타 선수가
그래도 최전방에서 두 경기에서 세 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직전 베로나전에서도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제가 경기를 잠깐 봤는데 칩슛으로 골을 넣었는데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면서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이 알바로 모라타 선수의 한 방은 있다. 다만 근데 상대가 바르셀로나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알바로 모라타 선수가 세리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 뭐 어떤 프리미어리그 첼시나 어떤 어,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쪽 무대로 가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상대가 요즘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나 라리가의 어떤 절대 2강 바르셀로나라는 점은 모라타 선수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라는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들긴 합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페렌츠바와의 챔스 홈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뒀었고 그러나 주말에 있었던 엘 클라시코죠. 레알 마드리드의 1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다시 한번 라리가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5경기 2무 1패로 12위라는 아주 생소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쿠만 감독 체제에서 아직까지도 플랜 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바르셀로나가 지금 라리가에서 부진한 이유는 에이스인 리오넬 메시 선수가 5경기 한 골로 부진하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클 수가 있고요.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신예 선수죠. 젊은 선수 안수파티 선수가 라리가에서 5경기 4골로 지금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소년 가장의 느낌이고 예전에 그 메시 선수가 아주 어렸을 때 보였던 그 소년 가장 느낌 그런 모습을 안수파티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다행이고 지난 챔스 경기에서도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다만 메시 선수가 라리가에서만큼은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면은 그래도 귀신같이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페렌츠바 경기에서도 골을 넣어서 챔피언스 리그 16시즌 연속 득점이라는 경이로운 그 기록을 세웠고 제가 알기로는 챔피언스 리그 뭐 조별 무대든 토너먼트를 다 합치면 호날두 선수가 더 많은 골을 넣었지만 예선전에서만큼은 메시 선수가 더 많은 골을 넣었다고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별리그 스테이지, 그룹 스테이지에서 챔스 메시 선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 저는 호날두 선수가 없고 경기력이 지금 나오지 않는 유벤투스를 상대로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강한 메시 선수를 필두로 안수파티까지 지금 상승세에 있는 바르셀로나가 의외로 이게 지금 해외 배당을 보면 정말로 5대5의 경기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유벤투스 홈구장에 홈팬들이 가득 찼더라면 유벤투스 사이드를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바르셀로나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초안픽으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4번 맨유와 라이프치히 이 경기도 상당히 13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50-50 시속 게임이 예상이 되는데 우선 뭐 올 시즌 기세로만 보면 라이프치히가 압도적인 우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선 맨유는 지난 챔피언스 리그 PSG 원정에서 2대1 승리로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는 모양새였죠. 그렇지만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또다시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5경기 2승 2무 1패를 거두고 있는데 홈경기에서 1무 2패로 부진됩니다. 이게 9골이나 실점을 했는데 토트넘전 6실점이 뼈아팠죠.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뭐 컵 대회, 챔피언스 리그 경기 를 가리지 않고 원정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원래 올드 트래포드라는 곳이 확실히 꿈의 극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축구장이고 홈팬들의 열기가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무관중 홈 경기에서 맨유가 오히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올 시즌 클린시트 경기가 리그에서 지난 첼시전이 딱 한 번이었다라는 점이네요. 지난 경기에서 제가 우려했던 점은 맥과이어 선수,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선발로 들어오면 오히려
그 첼시의 빠른 공격진을 상대로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그런 점도 눈에 있었지만 맥과이어 선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 롱패스를 통한 빌드업이 그래도 맥과이어 선수가 조금은 가능하구나를 첼시전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라이프치히라는 팀이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5경기 4승 1무로 1위 그리고 12골에 3실점밖에 하지 않은 아주 공수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 팀이고 원정에서는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하지만 그래도 조직력에 나겔스마 감독의 어떤 지휘 아래 엄청난 조직력을 뽐내는 게 바로 라이프찌히입니다. 그리고 공격진 같은 경우에도 포르스베리 그리고 백업 자원으로 황희찬, 장신 공격수 쉐를로트, 뭐 은쿤쿠 뭐 이런 역동적인 공격수들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라이프치히의 공격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첼시전보다도 오히려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린델로프 선수보다는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발이 느리기 때문에 지난 PSG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악셀 띠양제부 선수를 센터백 파트너로 쓰면서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그래도 제공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도 센터백 아주 빅클럽이 탐내는 우파메카노 같은 선수들도 제공권도 있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공권에 있어서 그리고 장신 공격수 세를로트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맥과이어 선수가 꼭 필요한 경기라고 봅니다. 라이프치히 전에서는 해서 맥과이어 선수의 어떤 빠른 느린 발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악셀 띠양제브 선수가 조합이 된다면 맨유 역시 상당히 어떤 팽팽한 경기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라이프치히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맨유가 이상하게 올 시즌 홈에서 경기력이 너무 안 나온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선은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리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4경기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우선은 토토 구매 시간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 저녁 9시 50분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9시 50분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빠르게 초안픽을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43회차가 2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 44회차가 비록 챔피언스 리그 조합이어도 어떻게든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 4월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내일 최종픽까지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최종픽에서 초안픽에서도 많은 방향이 틀어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 결장자 명단이 챔피언스 리그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상자나 결장자 그리고 구단 공식 채널의 어떤 유의미한 정보들을 조금 더 취합을 해서 그리고 좀 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최종 완성된 최종 픽을 내일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풋볼살롱이 공유드리는 이 승무패 픽과 자료, 인사이트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여러분이 만드신 픽에 몇 가지만 골라서 흡수를 하셔서 다부지고 야무진 픽을 완성하시는데 참고만 하시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게 최종 픽 32,000원짜리로 완성이 된 초안 픽이고요. 추후에 금액이나 어떤 픽의 폴더 수랄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하시고 청사진을 그리시는데 활용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풋볼살롱 채널을 지금 개설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컨텐츠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신 기대만큼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풋볼살롱 채널을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